어제 경찰이 이춘석 의원 의원실, 자택 여러 압수수색에 나섰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수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압수수색 직후에 차명 거래 의혹, 그 휴대전화 빌려줬다는 그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이거 내 방 같은데.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시간이요. 그거 하면 밝혀지니까.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님이 오후이시거든요. 11시 전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잠시만요. 제가 연락 한 번만 해보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예.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도 소환 조사를 했어요. 6시간 정도.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보좌관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는요, 압수수색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 자료 같은 것들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확보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확보된 압수수색 그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데, 그런데 이춘석 의원 이 케이스는 압수수색 하자마자 금방 그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경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좌관을 먼저 소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조용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그 보좌관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춘석 의원 불러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예. 아마 경찰도 지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빌려주는 핸드폰 가지고 심지어 증권 투자까지 계좌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춘석 의원도 어떻게 변명하는지 경찰이 궁금할 거지만 예. 지금 당장 보좌관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증권범죄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사 보니까 그 남부지검에 이춘석 의원의 사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경찰에서 이번에 어영부영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럼 지금 검수한 바 이런 또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아주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 아마 수사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변호사 말씀은 이거는 수사 ABC 기법 중에 하나여서 일단 주변인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고 나중에 핵심 당사자를 마지막에 부르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핸드폰 빌려서 잘못 들고 갔다는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인증, 계좌, 증권 이런 것들이 엄격한데 어떻게 저렇게 차명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보좌관만 먼저 조사해도 어느 정도의 수사의 밑그림은 그릴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 아마 의원님이 제 핸드폰을 착각해서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고 그 증권 거래까지 했다라고 했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이춘석 의원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서로 간의 답변 내용이 좀 이렇게 상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경찰은 지켜볼 겁니다. 일단 수사가 어제 강제 수사 그리고 밤사이에 보좌관 먼저 조사 여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꽤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된 혐의가 차명 계좌 이용,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이 두 가지거든요. 조국 정경심 다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여사가 사면 복권된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우선은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도 좀
미리 사면 복권시키자. 2022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와 2025년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로 조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춘석은 억울하다. 네.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춘석이다 이러고 싶어요.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 의원의 혐의는 차명 투자, 다른 사람으로 투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공개되지 않은 호재를 알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건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같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현장을 잠깐 연결해야 되겠다는 사인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혜성 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현장 목소 잠깐 들어볼까요? 도피성 출국이란 의혹에 대해서 입장 없으십니까?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이용에 투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입장이십니까? 2018년 김 여사와 인연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연락 통화가 있으십니까? 2023년 대통령실 조사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김 여사와 연락하시는 겁니까? 오늘 귀국 자진 결정하신 걸까요?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십니까? 특검 측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을까요? 내연 관계십니까? 184억 관련해서 부당하게 투자받는다는 입장이실까요? 예, 김예정 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잘 알려진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조금 전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쭉쭉 한번 볼까요? 이제 특검 사무실로 인치가 됐고 아마 입국하는 과정, 귀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특검의 절차 밟았고요. 유치 장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인데 지금 현지에서 김혜성 씨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본인은 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김진욱 대변인께 잠깐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본인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었지 뭐 뒷일을 봐준다거나 집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특검에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김혜성 씨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저 김혜성 씨가 뭐 이제 집사 역할을 했다라고 딱 그랬는데 지난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서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일 정도 뒤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특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해서 결국은 그다음에 저 김혜성 씨의 그 아내도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특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김혜성 씨가 뭐 IMS 모빌리티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혐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마 조사를 할 거고요. 예. 만약에 결백하다라고 하면 본인의 결백을 정확히 잘 해명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4월 20일에 출국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특검 조사 결과 수사 결과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저렇게 체포돼서 긴급 체포돼서 이제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서 특검 인치했고 남대문 경찰서로 가기 전에 김혜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특검 조사에 잘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특검이 여러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저렇게 귀국하자마자 이제 인치가 됐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됐습니다. 속보를 잠시 만나봤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주제에서 조금 더 이 김혜성 씨 관련 얘기도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 현장 연결해서 김혜성 씨 입국 과정과 특검의 송환 과정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제 속보는 좀 빼서 원래 저희가 했던 주제 하나하나 준비해도 될 것 같고요. 김준욱 대변인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괜찮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나누고자 했던 얘기 핵심 뭐냐면 아니 이춘석 의원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뭐가 다르냐. 그럼 어차피 또 붙잡혀도 나중에 다 사면 복권시켜줄 거 아니냐. 라고 김경률 씨가
약간 비꼬듯이 비판을 했어요. 뭐 김경률 회계사께서는 비꼬기의 달인이시니까 충분히 저 정도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억지로 까기 위한 말씀을 위한 궤변도 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2022년도에 있었던 일과 25년도에 있었던 일이 조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조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2025년도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의 지금 이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조치가 수사도 안 해보고 재판도 없이 바로 사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2022년도에 그 소위 이 사모펀드 의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탈탈 털고 별건을 통해서 결국은 입시 알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의 사면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빠진 게 있지 않아요. 처벌받았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하고 다르게 없다. 이춘석 의원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춘석 의원은 무엇을 지금 주장하겠다는 건지 저는 김정률 회계사의 논리적 주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죄를 받았다는 표현도 일견 많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형기 반도 안 채웠다는 비판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중간에 또 김건희 여사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의 베트남에서 귀국, 현장 즉시 체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속보로요. 이춘석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그럼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